안녕하세요, 불치님들.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풀치님들은 혹시 손글씨 자주 쓰시나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서 스마트폰 하나면 메모도 또 일정 관리도 심지어는 장문의 글까지 척척 써내려갈 수 있는 세상이긴 하지만 진씨는 요즘 오히려 종이와 펜을 손에 쥐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순간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춘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글자 하나하나를 적어 내려가는 그 느린 과정 속에서 머릿속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마음속에 묻어둔 고민이나 걱정들도 서서히 잦아드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혹시 우리 풀치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에 쫓기듯 늘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탁자에 앉아 오프닝 멘트를 종이에 적는 이 작은 순간들이 진씨에게는 참 소중하게 느껴져서 글이 아닌 마음으로 쓰는 시간입니다. 오늘 친절한 지니씨의 힐링아트 도슨트도 그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 함께 만들어가 보려 합니다. 잠시 멈추고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풀치님들도 자기만의 손글씨로 하루를 기록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동규가 부릅니다. 휴일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세상 더는 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널 만난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김동균님의 바리톤 김동균님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이제 정말 6번째 이야기인데요. 네, 미술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이자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구스타프 크루베와 그의 작품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도슨트해 드릴 건데요. 크루베는 사실주의 화가답게 당시 사회의 현실을 솔직하게 그려낸 작품들로 유명합니다. 어떤 정형화된 전통적 미술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노동자와 농민 등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당대의 정치 현실을 꼬집어 화폭에 담아내는 등 당시 프랑스 미술계와 정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던 혁신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크루베의 예술적 독창성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의 작품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의 면면들을 담은 그림들은 사실 넘칠 정도로 굉장히 많죠. 네, 화가들 역시 예술가이기 전에 사랑의 시작에 가슴 두근거리고 또 이별의 눈물 흘린 청춘들이었으니 당연한 일일 테죠. 특히 그림이 더 이상 어떤 군주나 귀족 또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시기를 지나 화가들이 원하는 주제들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게 된 그 19세기 중반 무렵부터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장 강렬하게 그린 화가는 구스타프 크루베라고 개인적으로 진 씨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베가 사랑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거려요. 네. 왜냐하면 사실주의 화가이니까요. 네. 19세기 중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양쪽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실주의를 내세운 화가가 바로 이 크루베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크루베는 보이는 것만을 그린다는 가치 아래 현실의 어둡고 가난한 측면을 부각한 그림들을 그렸고 보수적인 파리 평단은 그에게 추한 것들을 극도로 추하게 그릴 줄 아는 능력의 소유자라며 혹평을 퍼부었습니다. 네. 자세히 그냥 들어보면 칭찬 같지만 사실은 혹평이죠. 네. 전문 용어로 우리 이런 거 돌려가기라고 하죠. 네. 현실에서도 크루베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871년에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파리 코민에 가담해서 미술인 동맹의 그 회장을 맡았다가 파리 코민이 진압된 후 재산을 몰수당하고 스위스로 추방당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리옹 드 보자르에 소장된 그 행복한 연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보면요. 이 열렬한 행동주의자의 거친 가슴 어딘가에 사랑의 불꽃이 은밀히 타오르고 있었음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크루베한테 이런 면이?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무흐한 그림인데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처럼 서로에게 몸을 맞대고 있고 남자의 손길과 눈빛은 강렬하지만 부드럽게 연인을 감싸고 있으며 여자는 조금은 나른한 수수께끼 같은 표정을 지은 채 남자 손길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가죽 장갑을 낀 남자의 손과 여자의 하얀 손 그리고 두 연인의 얼굴과 몸이
모두 거울처럼 맞닿아 있어서 긴 곱슬머리에 수염을 기른 날카로운 인상의 이 남자는 어떤 시인이나 예술가 같은 또 풍모를 풍기기도 합니다. 아티스트 같은. 네. 고급스러운 푸른 벨벳 드레스 차림의 여자는 남자보다 약간 나이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이들은 세상이 금지하고 있는 사랑, 가난한 작가와 귀부인 신분일지도 그저 사랑의 기쁨에 빠져있는 평범한 연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쿠르베는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았어요. 아니 평생 동안 화단의 몰 이해와 보수적인 왕당파와 투쟁하느라 결혼할 시간이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행복한 연인 속의 남자 얼굴은 쿠르베의 자화상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인은 누구일까요?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피부색이 짙은 생동감 있게 묘사된 남자에 비해 여자는 지나치게 창백하고 또 평면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어쩌보면 현실의 남자가 벽에 이제 그려진 그 여자 그림의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처럼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쿠르베가 간절히 원하던 그러나 일생 동안 갖지 못했던 꿈속의 연인일지도 모르겠네요. 네, 상상을 해봅니다. 네. 자유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쳤던 이 화가가 가장 속박되기를 원했던 곳은 어쩌면 끝내 찾지 못한 연인의 따스한 품속이 아니었을까요? We were good, we were gold, kind of dream that can't be sold. Ooh, we were right till we weren't. Built a home, then watched it burn. Well, I didn't want to leave you, I didn't want to fight. I started to cry,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Why are you acting like you don't know this song? Stay up for hours,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Ooh, I can take myself dancing, yeah. I can hold my own han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Paint my nails cherry red, match the roses that you laid. Ooh, no remorse, no regret. I forgive every word you said, but don't forget. Oh, I didn't want to leave you, baby. I didn't want to fight. I started to cry, then remembered I can buy myself flowers, write my name in the sand. Talk to myself for hours,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Oh, I can take myself dancing, yeah. I can hold my own han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can.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Ooh, I didn't want to leave you, but had to. I didn't want to fight, but we did. Started to cry, then remembered I just won my first Grammy. Say things you don't understand, and it never will. Oh, I can take myself dancing, yeah. I can hold my own hand,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yeah. I can love me better than
love me better. Can love me, can love me,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Can love me, can love me,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Can love me, can love me,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baby.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I can love me better than you did.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라는 곡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그림 계속해서 구스타프 크루베의 작품 도슨트 이어갈게요. 다음 그림은 화가의 아뜰리에라고 하는 1855년에 제작된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그 행복한 연인과는 이제 사뭇 다른 느낌의 작품으로 크루베를 리얼리스트로 불리게 한 역설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 그림의 사이즈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림 자체도 또 매우 독특하기도 합니다. 1855년 파리 박람회에 이 작품을 이제 전시하려고 했으나 근데 전시를 거부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크루베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리 평단으로부터 굉장히 좀 미운 털이 박혔어요. 정치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이제 사실주의 그림을 그리면서 약간 좀 외설스럽다. 모든 작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개중에 그런 이제 작품을 또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진 씨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반골 정신이 강했던 약간 그 혁명가적인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던 그 크루베였기 때문에 당시 그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어쩌면 블랙리스트,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국가적인 행사에서도 좀 거부당하거나 배제당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람회 그림을 전시하고 싶었지만 이제 이 전시를 거부당하자 전시장 근처에 리얼리즘관이라는 임시 건물을 만들고 자신의 작품 40여 점과 함께 전시를 해서 미술사에서 그리고 또 자기 작품의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이 그림이 처음 이제 대중에게 공개가 되죠. 이 화가의 아뜰리에라는 작품이요. 이 거대하고 또 비밀이 많은 그림은 상징적인 요소들과 또 작가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미지들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세 개의 구분된 장면을 이제 한 화면에 담아서 이른바 삼면화라고도 불리우고 중앙에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는 화가 자신, 그러니까 크루베죠. 크루베와 또 누드의 여성이 보이고요. 이제 누드의 여성은 이제 그의 뮤즈일 수도 있죠. 밝혀지지 않았지만 또 그 옆으로 약간 저 시골 소년, 시골틱한 우리 어린 소년의 모습도 보이고 그 옆에 또 고양이도 보이고요. 또 왼쪽에는 외부 혹은 정치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내면 혹은 미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인물들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크루베는 새로운 양식을 평당과 대중들에게 이제 보여주겠노라 다짐을 하죠.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을 다룬 그림들의 구성을 차용해서 그는 이 그림의 한복판에 앉아서 모든 것을
본인이 새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어떤 지휘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속의 그 쿠르베의 모습이요. 먼저 자신의 친구들을 본인의 오른쪽에 배치하는데 그 속에서 그림을 보는 이제 우리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 그림의 그 후원자였던 알프레드 뷰리아스라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여성 모델 옆 오른쪽으로 두 번째에 자리한 그 알프레드 뷰리아스라는 철학자, 알프레드 뷰리아스와 또 철학자 프루통, 또 예술 비평가 샹폴레리, 이제 이 샹폴레리는 의자에 앉아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쿠르베의 뮤즈이자 조언자였던 아폴로니 사파티의 부부와 시인 보들레르. 네, 그 그림을 보면 맨 오른쪽 책상에 앉아 있는 고독한 남자가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시인스러운 시인 같은 남자, 바로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들레르가 딱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왼쪽 가운데에 그 개를 데리고 앉아 있는 인물로 물건들과 그 복장으로 추정해 보면 이제 뭐 영락 없이 밀렵군이에요. 밀렵군인데 그 얼굴이 당시 공화국을 찬탈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3세와 굉장히 닮아 있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렸다고 하네요. 쿠르베는 반골 정신이 강했고 당시는 극보수 성향이 정권을 세운 나폴레옹 3세의 시대였는데 쿠르베 곁에 서 있는 그 여성 모델은 살아있는 진리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인 쿠르베 자신은 이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가 유치해야 할 자리에서 마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쿠르베는 이 작품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차용한 것을 봤을 때 이건 어디까 이제 도슨트로서 제 생각인데요. 그 당시 이제 반정부주의적인 너무나도 보수적인 나폴레옹 3세의 정권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적인 그런 의미를 좀 작품에다가 녹여낸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쿠르베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해석하는 입장, 도슨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쿠르베는 생애 내내 아카데미 제도와 기존 예술계에 이제 저항을 합니다. 역사화하던 역사화면 역사화, 풍경하면 풍경화, 모든 장르에서 그가 직접 자연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내용으로 이제까지 보지 못한 형식의 그림을 그려냈는데 결국 기존 그림들에 비해 너무 현실적이고 친숙해서 충격을 준 작품들이 그의 손에서 창조됐고 쿠르베는 이를 사실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그림들을 보고 감탄하는 듯 보이는 소년과 뒤에 서 있는 여성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린 것은 아니라고 해요. 이제 이 그림들을 두고 쿠르베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준비되셨나요? 저 1인 다역 가능하다고 했죠. 끝까지 갑니다. 이 작품은 내 아틀리에의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내용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 속에는 내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현실에 사는 사람들을 섞어 놓았으며 내 욕망과 열정이 혼재돼 있고 그것을 회화로 재현해 놓아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끊임없는 의문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의 언급을 통해 검열과 감시, 또 전통의 강요, 또 꽉 막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뚫고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내비친 쿠르베의 열정이 느껴지네요. 이 모호한 언급은 이제 쿠르베가 겉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그 프랑스 파리 그 살롱의 그림들과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뭔가 의미를 담으려 노력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만 할 뿐 정확히 전달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대담한 큰 크기의 구성 속에서 쿠르베 자신이 기존과 다르다는 존재감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갓 쿠르베. 네. 그리고 그 다름과 개성을 존재의 이유로 삼았던 것이 바로 쿠르베가 살았던 근대 시대 정신이기도 하죠. Now 영화 더티 댄싱의 OST였죠. 네.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원스가 부릅니다. The Time of My Lif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owe it all to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Now I finally found someone to stand by me. We saw the writing on the wall as we felt this magical fantasy. Now with passion in our eyes, there's no way we could disguise it secretly. So we take each other's hand, 'cause we seem to understand the urgency. Just remember, You're the one thing I can't get enough of. so I'll tell you something. This could be love, Be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Hey, baby. With my body and soul, I want you more than you'll ever know. So we'll just let it go. Don't be afraid to lose control. No, Yes, I know it's on your mind when you say, stay with me tonight. and remember, you're the one thing I can't get enough of. So I'll tell you something. This could be love, Be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Never felt this way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and I searched through every open door till I found the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had the time of my life. No, I never felt this way before. Never felt Yes, I this swear. way.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Had the time of my life. Never felt this way before. Yes, I swear it's a truth, and I owe it all to you. 'Cause I had the time of my life. Searched through every open door.
Here'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did not know no pain, when I believed in forever and everything would stay the same. Now my heart feel like December when somebody say your name. Cause I can't reach out to call you, but I know I will one day.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There's a time that I remember when I never felt so lost, and I felt all of the hatred was too powerful to stop. Now my heart feel like an ember, and it's lighting up the dark. I'll carry these torches for you, and you know I'll never drop. Yeah. Everybody hurts sometimes, everybody hurts someday. Yeah, yeah. But everything gon' be alright. Gonna raise a glass and say, hey. Here's to the ones that we got. Oh, cheers to the wish you were here, but you're not.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of everything we've been through. Toast to the ones here today. Toast to the ones that we lost on the way. Cause the drinks bring back all the memories. And the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Memories bring back your.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MHz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룹에는 예술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그의 작품은 종종 노동계층의 그 어려움을 묘사하거나 당시의 사회적 불평등을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 돌 깨는 사람들이라는 그 작품을 보면 육체 노동의 가혹함과 또 고단함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고발한 작품으로 상당히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두 명의 노동자가 도로에서 이제 큰 돌을 깨는 장면을 그리고 있고, 한 명은 나이가 많고 다른 한 명은 이제 젊은 청년으로 보이는데, 이 두 인물은 그 노동의 고단함과 끝없는 그 반복성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이 나이든 남자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이제 노쇠해지고 있고, 젊은 남자는 그 길을 뒤따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계층 이동의 부재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현실 속 어떤 그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를 비판하고자 하는 크룹의 의도가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2차 세계대전 중 그 드레스덴 폭격으로 이제 파괴가 되면서 현재는 이제 존재하지 않고요. 그림이 없어요. 네. 그 중요성과 영향력만큼은 여전히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이제 다음 작품 이제 소개해드릴 작품은 네, 이 작품 정말 센세이션한, 네, 약간은 좀 충격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림인데, 네, 이제 마지막 작품 세상의 기원이라는 그 누드 작품입니다. 제목이 세상의 기원이에요. 네. 이 작품은 그 예술사에서 가장 그 대담하고 또 논란이 되었던 작품 중 하나로, 네, 당대의 어떤 금기와
예술적 경계를 넘어선 파격적인 표현으로 유명한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우리 풀친들 계실까요? 네. 아마 그 그림의 제목은 알지 못해도 그림과 화가가 매치가 안 돼서 몰랐을 뿐 아마도 한 번쯤 보신 우리 풀친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그림은 여성의 그 하반신을 매우 그 사실적으로 그린 누드화입니다. 그 여성의 몸통과 다리 부분만을 묘사하고 얼굴이나 다른 신체 부위는 이제 그리지 않았는데 이게 너무도 직설적이고 그 노골적인 표현 때문에 그 여성의 그 성기를 중심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고전적인 그 누드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이상화되고 또 약간 정형화되어 있는 여성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구현된 작품입니다. 성적 금기와 전통적 미술 그 관념을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반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개인 소장품으로만 존재하면서 공개 전시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국립 오르세 미술관의 전시가 최초로 되면서 대중에게도 최초로 공개가 됩니다. 이제 공개된 이후에는 역시나 그 노골적인 묘사 방식 때문에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또 성적 표현과 그 성적 표현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그 예술의 어떤 경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사실 어떤 보수적인 그 학파에서는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작품. 쿠르베는 프랑스 그 동부의 스위스 접경 지역인 프랑슈 콩테라는 지방에 있는 농촌마을의 그 오르낭에서 굉장히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정치가는 아니었으나 활동 기간 내내 정치적인 그 발언을 편지나 선언서 형식으로 서슴없이 세상에 공표를 하면서 평생 동안 이 국가 권력에 반발을 했고 정부가 1855년 이 파리 박람회를 위해 주문한 작품 제작도 이제 거부를 하고 또 1870년에는 레지옹도네르 훈장 수상까지 거부를 합니다. 훈장을 준다는데 거부를 해요. 너네들이 주는 상은 나 받지 않을 거야. 이거죠. 그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 레지옹도네르 훈장 이름도 어렵네요. 불어를 사실 좀 공부하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 불어 잘하시는 분들 존경스러워요. 레지옹도네르 훈장은 그 이제 군공이 있는 사람이나 문화적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이제 훈장 같은 건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무궁훈장 이런 것 같아요. 1802년에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하고 이제 5계급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또 계급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다른 훈장과 같이 공적에 대한 표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영예로운 신분을 수여하는 그 성격이 짙은 상이라고 하네요. 이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을 슈발리에.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슈발리에라고 합니다. 이제 이후 여러 사건과 시국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또 투옥되다가 1873년에 스위스로 망명해서 4년 후에 무일푼으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왜 항상 위대한 예술가의 말년은 이렇게 초라하고 쓸쓸하고 그런 걸까요? 그리고 꼭 죽고 나서 인정을 받죠. 고흐가 그랬던 것처럼. 물론 살아서 엄청 인기도 많이 누리고 작품값도 뛰고 해서 부와 그 명예를 누렸던 화가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약간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고 난 다음에 그 이름과 작품이 이제 유명해지는 경우 같은 그런 이제 작품들 화가들도 많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난 건가요? 어쨌든 그 1919년에 그의 그 시신이
스위스에서 오르낭으로 이장되었고 1946년에 오르낭의 그 쿠르베 미술관이 개관이 됩니다. 이제 그 구스타프 쿠르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개관이 되고 1977년에 파리와 런던 그리고 2008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진 화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거든 그는 자유의 규칙 외에 어떤 학교, 교회, 기관, 아카데미, 정부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말하라고 했던 시대의 아웃사이더이자 개인주의자, 또 저는 자유주의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자유주의자였던 이 구스타프 쿠르베는 프랑스 회화에 등장하는 인물로부터 로마 시대의 토가를 체계적으로 벗겨낸 거의 최초의 인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하고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상징주의 시인인 그 보들레르는 이 쿠르베를 일컬어서 연미복과 프로코트가 우리 시대의 필연적인 복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가라고 극찬을 했답니다. 들라쿠라가 있기에 쿠르베가 가능했고 쿠르베가 있기에 마네가 가능했으며 마네에 이르러 비로소 미술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예술을 베끼지 않고 동시대의 삶을 직접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혁명이 의미하는 모든 것의 지지자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나는 리얼리스트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말한 쿠르베. 네. 일생 동안 미술사에서는 사실주의를 그리고 현실에서는 이 무정부주의를 추종했던 이 화가의 화폭 어딘가에 사랑의 광채가 빛나고 있을까요? 네. 사뭇 궁금한 밤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Moulin Rouge. Where's all my soul sisters? 크리스티나 아길라의 모랑루즈.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flow, sister, He met Marmalade down in old Moulin Rouge, strutting stuff on the street. She said, hello, hey Joe, you wanna give it a go? Get you, yeah, yeah, da, da. He sat in a pool while she freshened up. Boy drank all that magnolia wine. All her blacks and sheets waist on free. Yeah. Get you, yeah, yeah,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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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Get you, yeah, yeah, here. Oh yeah, yeah. Mocha chocolate, yeah, yeah. Creole lady mama. Voulez-vous coucher avec moi ce soir? Voulez-vous coucher avec moi? We come through with the money in the garden belts. Let them know we bout that cake straight out the gate. We independent women, some mistake us for whores. I'm saying, why spend mine when I can spend yours? Disagree? Well, that's you, and I'm sorry. I'ma keep playing these cats out like a tar. High heel shoes, getting love from the Jews, 4 badass chicks from the Moulin Rouge. Hey, sisters, soul sisters, better get that dough, sisters. We drink wine with diamonds in the glass by the case, the meaning of expensive taste. You want an inche, yeah, yeah. Come on. Mocha chocolate. What? Rio Lady Mama. One more time, come on.
pink. Lil' Kim. Hey. Maya. Rottweiler, baby. Moulin Rouge. Misdemeanor here.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마음에는 숲이 있다. 천년도 더 넘은 아름드리 고목들이 늘어서 있는 그 숲에서 나는 자랐다. 철이 없던 어린 시절에도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했다. 기분이 좋은 날에도 까닭없이 우울한 날에도 어김없이 그 숲을 찾았다. 숲은 그렇게 나를 길렀다. 나무처럼 오래 같은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도 나무처럼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나무처럼 전부를 내려놓지는 못하지만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내 마음에 있는 숲은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올라 두 팔을 벌려 맞이하듯 나를 반겨준다. 숲은 내가 유한이고 휴식이며 치유의 공간이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방황을 고백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공간이다. 지금 이 순간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숲을 선물하고 싶다. 친절한 지니 씨의 반편지였습니다. 이 코너는 지니 씨의 일상 경험과 자작글, 격언, 잠언, 긍정, 확언 등으로 채워가는 치유와 회복, 명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9세기 사실주의 미술의 선구자인 구스타프 크루베의 삶과 작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필치님들? 크루베는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기에 천사를 그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상화된 세계가 아닌 현실을 그려내고자 했습니다. 예술은 그저 아름다움이나 완벽함을 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복잡함과 진실을 담아낼 때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크루베의 삶과 작품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풀치님들에게 예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기를 바라고요. 친절한 지니스의 힐링아트 도슨트는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 이야기와 작품들로 우리 풀치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들으시면서 진씨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No first of spring, no song to sing. In fact, here's just another ordinary day. No April rain, no flowers bloom, no wedding Saturday within the month of June. But what it is something true, made up of these three words that I must say to you.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I care.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and I mean it from the bottom of my heart. No summer's high, no warm July, no harvest moon to light one tender August night, no autumn breeze, no falling leaves, not even time for birds to fly to southern sky. No Libra sun, no Halloween, no giving